어떤 계기로 이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예,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관련된 그 인권 관련 책들도 가끔 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이제 이렇게 서술한 책들이 있어서 네네. 진짜 그런가 이제 반신반의하던 중에 이제 군형법에 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합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2015년도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이제 동성애 대책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학술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논문을 이거 분야에서 좀 써서 기여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이제 도와주시는 그 자료도 이제 받게 되고 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군형법에 대한 그 이제 비판적 시각의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이제 기여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논문 써서 이제 게재되고 하는 과정하고 이제 그 게재된 후에 뭐 반응들 보면서 이게 내가 좀 제대로 했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법학을 또 전공하신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혐오 표현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법정에서 이거를 변론을 하는 상황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의 그 이제 배후에는 아까 김영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행위나 어떤 정상적인 어떤 남녀 간의 그 사랑과 동일하게 이제 동성간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의 어떠한 선택이든 자신의 성을 바꾸는 것이든 뭐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차별 금지라는 것은 원래 선한 의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차별의 사유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인정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차별, 여성차별 금지, 뭐 장애인 차별 금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연령 차별, 뭐 학력 차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법으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니 뭐 해서 이제 여성 차별 금지에 관련된 법도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하게 되면 이제 제재받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제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악의적인 뭐 신체 상해나 했으면 이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범위를 이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이제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망라한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한 17가지 18 뭐 이제 추가하면은 뭐 30가지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적 지향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성 정체성 이제 여기 이제 그걸 이제 넣게 돼. 그 법안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그거를 이제 넣고, 그다음에 차별 행위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악의적인 어떤 배제 이거를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걸 포함하면서 언어적 차별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쾌감을 주는 표현, 괴롭히는 표현을 이제 좀 더 넘어서 이제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인 행위. 그것도 언어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나가면은 이제 외부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이제 문서화된 거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 그쪽 부류에게는 이제 동등한 기회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여성 평등해서 이제 뭐 30%는 뭐 이렇게 뭐 채용하자 뭐 이런 이제 국가 공무원법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런 적극적 우대 조치가 뭐 지역에도 이제 뭐 할당된다고 요즘 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성적 지향에도 이제 포함돼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몇 퍼센트를 할당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을 이제 제시하고 또 제재도 강해서 이제 시정 권고와 시정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이라는 이제 그 이제 금전적인 어떤 행정벌을 부과하는 데 넘어서서 그 별도로 손해를 당한 사람은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게 2배에서 5배까지 그러니까 최저 2배고 이제 최대는 5배. 그 이제 나중 법안에서 또 이렇게 강화됐는데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인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해서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과 이렇게 힘든 마음을 주는 표현을 하면 제재를 각오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이 도입된 거죠. 그럼 그것이 뭐 교회라든지 또는 뭐 가족제도나 자녀들 결혼과 관련돼서 또 주는 영향들은 있나요? 저는 이제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제 고용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일반 기업이나 이제 직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성소수자라고 하죠. 이제 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뭐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 법 위반이지만 간접적으로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제재를 불이익 처분을 불이익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이제 동등하고 존중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이고 또 그게 이제 사기업의 영업 행위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뭐 이제 교회 사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종교 단체에서도 적용 제외가 또 없어요. 그래서 종교 단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면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뭐 이렇게 책을 찍어달라 뭐 아니면은 우리 둘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혼인식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약혼이라는 이제 거를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뭐 사회를 봐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걸 싫어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사진사나 아니면 이제 케이크 가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념하는 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는 이걸 못하겠다. 그 이유는 나는 종교적으로 이걸 이제 허용할 수 없고 나의 양심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다. 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고 그거 아니고서 또 다른 이유를 대서 하는 경우에도 이제 혹시 간접 차별로 이제 또 인식이 되면 변론을 해야 하는 이제 뭐 어디 이제 행정부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 가든지 변론을 할 수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이상희 교수님. 동성애 그 비정상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줄곧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군형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군형법이 이제 군인 간 또는 군무원 간에 이제 거기서는 분명히 이제 학문 성교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데 기타 추행을 한 경우, 근데 추행이라는 개념이 원래 이제 강압적인 거가 이제 수반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같이 붙어 있어서 학문 성경은 자발적인 것도 포함되니까 이거를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줄기차게 주곤 하는데 계속 이제 합헌으로 이제 나와 왔어요. 4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비정상적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비윤리적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조금씩 좀 약화되는 듯한 예전에는 뭐 서슴없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인권 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조금씩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앞에를 인용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게 약화되는 듯한 그러니까 원래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게 강화되는데 그게 약화되면서 좀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문제점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런 대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 지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도저히 그거는 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 does a person like me do with her past? I have not been lobotomized. Although as a homeschool mom, some days I sort of feel like maybe that would be a blessing, but it hasn't happened yet. I have not forgotten the flowing contours of my past. Body memories know my name. Details intrude into my world unpredictably, like when I'm homeschooling my children or going over the order of operations in 5th grade math, or even kneading the communion bread that I make every week. So I take each ancient token to the cross for prayer,
for more repentance, for thanksgiving, that God is always right about matters of sin and grace, and I don't have to measure that one. I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live within the story of the Bible, within the ontology of the Bible, and how repentance is a fruit of my new life in Christ. Paul's question in Romans 6:21 is one I ask myself often. What fruit do you have then in the things of which you are now ashamed? The layers of my life in Christ always unfold in a double directional way. I repent of my sins of today, and I find more from the past to repent of as well. And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is is part of what it means to have a soul that will last forever. But bigger than this, bigger than the memories, bigger than some of the awkwardness, I have not forgotten the blood that Jesus surrendered for this life, where gospel faith paves the path of my yearnings, my questions, my doubts, and my fears, where all aspects of my life, even the afflictions, trials, and tragedies, have meaning and purpose and grace. 차분한 어조로 자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가는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로자리아 그 버터필드의 그 책을 먼저 보긴 했었는데 이 분이 그 회심이죠. 회심 후에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 여러 죄 중에 동성애에 관련된 죄가 이제 교만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깨닫고 그 이제 회개하다가 이제 이성애자의 결혼까지 했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깨달음과 그 능력을 주신다. 이제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시고 그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잔잔하고도 약간 지적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말씀을 강연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이 점점 이제 희석되다가 언젠간 끊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혹시 김재현 약사님께서